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쑥스러워. 그냥 개무시 당했네? 땡큐. 자, 지난 시간에 대충 인트로를, 이거 왜 이래? 상당히 불안정하구나, 얘가. 대충 일정에 대해서 인트로를 식물에 대해서 한 4주 동안 여러분들을 고문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강의 계획서 상에 보면. 가능한 한 그 내용을 줄이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가 않은.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식물이 여러분들한테 호소를 할 겁니다. 난 이렇게 생겼고, 난 사실은 이러한 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나를 너무 싫어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도 조금만 알아줘. 그게 결국 교양이라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전혀 쓸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어디서 이것이 나에게 플러스로 작용할지 모르는 그러한 지식들. 그것을 이제 함양을 한다는 미명하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얼핏 주워 들었는데 이 종이 갖고 지금 뭐 어쩌라는 얘기야 잘 모르는 분. 여기다가 그러니까 출석. 이 종이는 출석을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대신하기 위한 종이이긴 하나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써서 우리 매주 제가 이제 체크를 하긴 하나 거기다가 사실 좀 더 중요한 것은 질문. 어떠한 질문이든 간에 이 생명에 관한 질문. 수업 내용도 좋고 아니면 밖에 어떤 내용도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는 너 이거 혹시 알아? 뭐 하고 그런 질문들 또는 여러분들의 이 재능을 과시하기 위한 뽐내기 위한 아티스틱한 그림 같은 거 그런 거를 그려도 좋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식물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세 가지 종류. 그러니까 이 동물은 사실 세포가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들이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조직들이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그 조직들이 또 그 다음 단계로 어떤 무엇을 구성을 하죠? 이거 역시 일반 생물학 1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하나. 세포들이 있다가 그 세포들이 같은 종류의 세포끼리 모여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뭔가를 단합대회를 하고 막 뭔가 우리의 뜻을 도모해서 뭐 큰일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조직이라고 하지. 결국 기능적인 단위체인 것이죠.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는 어떤 같은 종류의 세포들이 조직인데 동물의 입장에서는 우리 몸에서 그 조직들이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도모하지? 기관을 도모한단 말이야. 그래서 기관은 결국 기관과 조직의 차이점은 조직은 거의 비슷한 한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진 것이나 이제는 더 이상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 더 이상 동일체를 막 주장 고수할 수가 없지. 조직들 서로 다른 조직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조직들이 모여가지고서 여러 가지 기관을 우리는 기관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들이 전부 다 기관이잖아요. 뇌, 장, 무슨 간, 위, 뭐 창자, 눈 모든 것들이 다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한번 떠올려 보면 예를 들어서 심장이 한 종류의 조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조직들이 모여서 그러나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체로서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의 개체, 사람이면 사람, 하나의 개체 안에서 최종적으로 그런 기관들이 이제 협업을 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나? 기관계라고 하지. 그래서 무슨 순환계라든가 무슨 뇌분비계라든가 뭐 신경계라든가 하는 식으로 종합병원 가면 요즘은 종합병원 가기가 매우 힘들겠지만 종합병원 가면 그 기관계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지. 어디로 다 안내해 주지.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식물은 너무 허탈하게 아주 간단하게 조직이 그렇게 복잡한 그런 무슨 조직, 기관계가 없어. 그래서 그럼 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딱 세 가지가 있다는 거지. 세 가지 종류의 세포로
간단하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세 가지 종류의 세포. 유조직, 무슨 후벽조직, 후각조직, 뭐 이상한 이름도 기괴한 이상한 세포들, 벽의 두께에 따라서 아직도 기억하나요? 설마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지는 않겠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자, 그래갖고 조직이 이제 식물에서는 희한하게도 조직들을 가지고 기관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상하게 조직계라는 것으로 묶어버려가지고서 각설하고 그 조직계가 몇 가지 있어? 딱 세 가지. 응? 간단하네. 일단 기본 조직계라고 하는 그 기본 조직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종류의 세포를 지난 시간에 본 거예요. 유조직, 후각, 후벽 하는 세 가지 종류의 그거 세 가지 종류의 세포가 일단 바탕으로 기본 조직계를 형성을 한 다음에 대충의 식물을 우리가 하나 우리의 신체로 생각하면 우리의 순살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을 이 기본 조직계들이 꽉꽉 채워 넣어가지고서 다시 말하면 기본 조직계는 세 가지 종류의 세포가 그냥 자기들끼리 중구난방으로 대충 모인 것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더 특화된 조직 두 가지 요 두 개가 이제 특화된 껍질을 이루는 표피 겉껍질을 이루려면 뭔가 또 다른 어떤 기능이 부여가 되겠죠. 겉껍질은 뭔가 보호를 하는 방수 코팅도 좀 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될 테니까 속에 있는 순살처럼 행동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표피 조직계라는 것을 좀 특수하게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또 강조를 했던 자 이건 현화식물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현화식물이 뭐죠? 모든 식물이 현화식물은 아니잖아. 현화식물 오늘 화요일이지. 또 썰렁 하려거든. 현화식물 꽃을 피우는 식물. 우리가 모든 식물이 다 꽃 피우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최정상에 사실 식물의 진화로 따진다면 최정상에 있는 식물들을 우리가 나머지들은 전부 떨거지로 우리가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무시했듯이 오늘 절대 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화식물에 있어서 이 조직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러면 현화식물이 아닌 현화식물이 미처 못된 저 식물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몰라. 별 관심들이 없어서 물론 전문가들이 좀 더 보면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최소한 저의 관심 영역 밖이라서 저는 모른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런 형식은 오로지 저 꽃을 피우는 그것을 영어로 엔지오스펌이라고 하죠. 엔지오 꽃이라는 얘기인데 한국말로는 그것을 현화식물 또는 종자식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씨를 안에다 숨겨가지고 감춰두고 몰래 솔직하게 소나무나 전나무처럼 솔직하게 씨를 바깥에다 드러내놓고 볼 테면 봐라 하고 있는 그런 식물들 말고 씨를 속에다 딱 감춰놓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들이 현화식물인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 관다발 조직 물을 수송하고 길러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 관다발 물을 길어 오르내리는 파이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관 상수도 하수도 하시는 식으로.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양분은 음식물들은 또 이동 경로가 또 다른 관을 통해 가지고서 이동을 하거든. 그러니까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물관이라고 하는 것과 양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체관이라고 하는 것을 다 통틀어서 관다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주 고도로 발달이 되어 있는 거지. 수송 시스템이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동물로 비유를 하자면 동물 중에서도 약간의 소면은 진화적으로 하등 동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를 해서는 안 될 것이 그들도 나름대로 진화를 해오긴 했는데 다만 그렇게 복잡하게 살기 싫다고 한 것일 뿐이지 누가 우리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살래? 이상한 복잡한 구조를 이뤄가지고 그건 그들의 선택이지. 어쨌든 그런 하등 동물들은 순환계가 수송하는 순환계가 혈관 시스템이 아주 고도로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물들도 그런 이 관다발 조직의 발달 단계가 진화 단계에 대해서 따라서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테이블을 딱 보면 테이블을 갑자기 아까 기본 조직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테이블은 뭐야? 얘는 뭐야? 단순 조직? 그게 기본 조직이란 얘기죠.
여기서 이 표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죠? 사람마다 이고가 있어서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는 그게 제일 골치예요. 특히 한국말로.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처음으로 고안을 해서 우리가 주장을 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 이미 다 한 걸 외국 문물이랍시고 받아들여갖고 여기서 학계에서 통용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원래 영어로는 무슨 뭐가 있겠지. 그 말을 한국말로 바꾸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두세 개의 막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두세 개의 서로 다른 한국말이 막 중구난방으로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굳이 짜증낼 필요 없이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우리가 힘이 약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먼저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이 결과죠. 자, 그래서 표피조직계는 뭐 이렇게 돼 있고 바깥쪽을 형성한다. 좀 특수하겠지. 기공, 모공 있는데 뭐 이거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좀 기괴하게 생겼다. 식물이 이런 이상한 삼지창처럼 생긴 털을 잎의 뒷면에 갖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아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거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냥 괜히 뭐 보여주려고 나 이런 털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털도 알고 보면 매우 여러 가지 다양한 생리학적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그거야 뭐 우리가 알 필요 없고 그다지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걸 우리가 뭐하러 알아. 이거는 이 역시 잎의 뒷면에 주로 존재하는 건데 이게 마치 우리의 창문처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식물이 이것을 기공이라고 열면 이제 공기들이 이렇게 쑥 들어가고 무슨 공기가 들어가야 될까?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야 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밥줄이니까. 그 다음에 쓰레기를 버려야지. 산소가 그들에겐 쓰레기니까.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통로가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표피에 다 탑재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쭉쭉 지나갑니다. 기본 조직계는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유, 후가, 구벽세포 세 가지 종류의 순살 조직, 그런 세포로 이루어지는 순살 조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것을 이걸 다시 제가 재방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얇은 세포벽의 화학적인 종류, 그 다음에 두께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의 세포로 구분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걸 다시 곱씹으면 이게 뭐야? 유세포, 그 다음에 후벽세포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라고 할 때 그것을 콕 집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일단 유세포는 왜 그렇게 야들야들해? 이름 자체가 야들야들하니까 유세포잖아. 파렌키마 셀이라고. 세포벽이 일단 얇아. 왜? 세포벽은 두 가지 종류로 만드는데 1차, 2차. 그래서 1차는 일단 깐난쟁이 때 만드는 세포이고 2차는 보강을 나중에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할 때, 집을 리모델링을 할 때 두텁게 벽을 안쪽에 쌓는 것이 2차 벽인데 화학 물질이 1차와 2차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만으로 1차로만 돼 있고, 그러니까 세포벽이 야들야들한 얘기는 실제로 생명활동에 주로 전념하라는 얘기지.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딴 데 무슨 외부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보호해주는 거는 우리, 형님들이 해줄 테니까 알아서. 너는 열심히 이런 대사활동에 전념을 하라라는 그런 뜻에서 이런 세포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이제 나중에 오늘 볼 메리스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리스템이 뭐야 도대체? 스템이라는 거에서 착안을 합시다. 스템. 동물에서 세포 종류에 스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세포가 뭐지? 줄기세포. 얘도 그래. 이 메리스템이라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들이 거기에 운집을 해 있는 그 부위가 식물에서는 메리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모든 세포 분열이 메리스템이라는 곳에서 마구마구 일어나는 거지. 우리의 줄기세포 있는 지역처럼.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분열 조직이라고 한국말로 메리스템을 분열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분열 조직이라는 것이 이런 메리스템이 동물과 조금 결이 다른 것이 어디서나 이것이 불쑥불쑥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동물은
줄기세포가, 일단 배아 줄기세포는 아주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서만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지나버리고, 그럼 발생 단계에서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줄기세포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연구를 할 때 그만큼 어렵고, 이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어렵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줄기세포인데, 또 다른 종류의 줄기세포가 성체 줄기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은 각 우리의 이미 발달이 된 이제 분화가 된 조직에 숨어져 있어요. 뭐 이렇게 잠복을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거기서 새롭게 이 세포들 재생을 해 내는 지역을 이제 성체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근데 그 친구들의 단점은 그러니까 아주 국한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혈액세포들, 뭐 적혈구, 백혈구를 좀 만들어내는 줄기세포들이 있지. 근데 그럼 혈액세포만 만드는 거지. 그 혈액세포를 만드는 줄기세포한테 가서, 야, 뇌세포 좀 만들어줘. 나 지금 뇌가 지금 빵꾸가 났어. 라고 하면은 그냥 완전히 차갑게 거절당하지. 미쳤니? 내가 지금 거기는 내 영역이 아니야. 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체 줄기세포들의 일종의, 리미트, 한계인데, 식물 친구들은 그게 없는 거죠. 그냥 아무 데서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식물이 있는데 잎사귀에서 잎사귀의 끝을 하나 딱 띄어가지고, 우리로 치면 손가락 하나 딱 자른 거지. 딱 띄어가지고서 여기다 배양 접시에다 놓고 막 비나이다 하고 막 하면 얘가 여기서 갑자기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해가지고 완전히 100% 온전한 식물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식물은 어디서든지 갑자기 우리로 치면은 배아 줄기세포가 갑자기 다시 재활성화가 돼가지고서 막 광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게 동물의 입장에서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팔 하나 다리 하나 잘라지는 거 아무 걱정은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전쟁터 나가서 열심히 용감히 싸워라. 니들의 목숨은 내가 보장한다. 막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그런 줄기세포, 여기 무슨 뭐 도룡뇽의 팔다리가 잘리는데 어떻게 도룡뇽은 쑥쑥쑥쑥 팔다리를 막 불쑥불쑥 다시 재생해낼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거기에다가 연구 막 하라고 엄청난 돈을 투자한 미국 얘기입니다. 투자한 미국의 국가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국방성이에요. 그러니까 국방성에서 그런 걸 열심히 연구해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이득일 테니까 미군이 강력해질 수 있으니까 하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쨌든 분열 조직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삼천포로 샥 빠졌네. 후각세포 좀 이제 벽이 두꺼워진 거고, 후벽세포는 훨씬 더, 그러니까 이 후벽세포는 이제 드디어 리그닌이라는 물질이 들어가면서 아주 딱딱하게,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속은 필요 없어. 전부 다 후벽파. 바로 이 후벽세포 종류 같은 것들이 얘기하는 물관 같은 것들. 물만을 이제 이동하는 통로 파이프, 물관을 만들기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세포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일종의,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관다발 조직계로, 넘어가면, 언급했듯이 물관, 영어로 자일렘이라고 하고, 체관, 플로엠이라고 하는, 물관을 이동하는, 물관부라는 얘기는 결국 그러니까 이 이동 방향이, 물관부를 따라서 이동하는 손님들 누구? 또 뭐 없을까? 순수한 물만? 미네랄, 그렇지. 물에 녹아있는, 같이 이동하는 거지. 그들의 원천은 어디일까? 어디서? 물을 어디서 길어 올려? 땅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뿌리에서, 흙에서, 땅에서 물을 쭉쭉쭉쭉 빨아들여가지고서 그 물들이 결국 이 식물의 몸 각 요소에 퍼져가는 그 통로 구실을 하는 건데, 그를 따라서 이제 이동하는 것은 물과 물 안에 녹아있는 그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같이 이동을 하는 그런 통로.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물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이동의 방향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일방통행식이겠죠. 항상 밑에서 위로 가겠지, 거의 대부분. 뿌리 쪽에서 저 위쪽으로 물들이 쭉쭉쭉쭉 공급이 돼야 될 테니까. 체관은 방향이 주로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왜 체관은 위에서 아래로 갈까?
응? 응? 무얼 만들어? 위에서 뭘 만들어? 영양분, 위 어디? 머리에서? 잎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잎이, 식물의 대부분의 잎들이 그 우리 대사 활동, 소위 말하는 광합성이 왕성한 데가 어디겠어요? 태양에 훨씬 더 가까운 쪽이겠지. 쫙 펴가지고. 식물이라고 해서 그들이 무슨 식물이 채식주의? 이건 말도 안 된다. 식물은 육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얘들이 뭐 온건하고 평화주의자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 아니지. 식물들도 얼마나 자기들끼리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데, 다시 말해서 잎도 막 잎을 막 펴가지고서 밑에 자라나온 싹을 전부 그 햇빛 못 받고 전부 그냥 말라 죽게 만들려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식물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태양 기왕이면 훨씬 더 높은 곳에서 그런 활동이 벌어질 테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산물, 광합성 산물인 포도당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 그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불쌍한 부루 이웃들이 있잖아, 저기 안에. 나도 광합성 하고 싶다, 그러나 나는 엽록체가 없다라고 하는 다른 이 부위, 뿌리 특히 대부분. 그런 데다가 이제 공급을 하려면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관부는 죽은 세포란 말이에요. 죽어야만 되지, 물관부는. 괜히 움직여서 속에 뭐 이상한 게 있으면 걸기작거리는 거지. 일단 너의 형체를 만들어 놓고 빨리 너는 죽어. 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동물이나 식물이나 일종의 이 세포 자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예정 세포사의 경우, 그러니까 이미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어느 시기에 너는 어느 순간에서 어느 위치에서 죽어라라고 하는 것이 다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가락이 5개로 딱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서 딱 펴자고 붙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요 중간을 형성하는 그 세포들이 죽어줘야만 이게 손가락이 5개가 쫙 펴질 수 있게. 그게 잘못돼가지고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줬는데 거기서 에러가 나가지고서 어느 한쪽이 이렇게 죽지 않고 있으면 이 두 손가락이 붙어가지고서 끝까지 그렇게 나오는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기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 식물도 같은 맥락으로 어느 순간에 가서 어느 지역에 있는 세포는 너는 물관구시를 할 것이니까 다 했다가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속을 다 비우시오. 병만 남겨놔. 라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들이 전부 다 순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관은. 트레이키드라고 하는 그 다음에 vessel element라고 하는 2가지 헛물관. 하나는 하나는 물관 요소라고 하는 얘가 좀 더 진보된 종류이고 이것은 약간 낙후된 초기 단계. 헛물관은 약간 낙후된 종류의 후진 종류의 물관. 물관 요소는 조금 더 발달된 진보된 종류의 물관입니다. 둘 다 속이 비어 있고 다 죽은 세포 두꺼운 벽세포로 되어 있는 것은 맞으나 이 구조상으로 조금 더 진보, 현대화된 것입니다. 자, 이 물관부가 잘 발달되어 있는, 대표적으로 두드러지게 발달되어 있는 2가지 종류의 이 식물이 있어요. 하나는 저 소나무, 전나무 같은, 우리는 그들을 침엽수라고도 하지만 나자식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겉씨식물. 씨가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러다가 이제 현화식물, 꽃을 피우는 법을 우리가 생식을 할 때 바람에 저 친구처럼 이 구태의연하게 씨를 매들어 놓고 바람에 후 불어가지고서 될 놈만 살아라 하지 말고 제대로 꽃을 피워가지고서 우리가 특이적으로 우리의 씨를 운반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매개체를 찾자라고 한 게 이제 이 현화식물인데 이 2가지 종류의 식물이 이제 이 물관부가 아주 잘 발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헛물관, 저 나자식물들은, 침엽수들은 헛물관밖에 없어요. 훨씬 이 물을 길어 올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 개발도상국가 수준을 못 벗어났다는 얘기지, 얘네들은. 왜 그랬을까? 야, 구조적으로 생각해봐. 저들은 침엽수야. 저들이 왜 겨울에도 늘 푸른 것을 유지할까?
잎이 바늘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잎을 통해 가지고서 겨울이 되면 이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광합성이 문제가 아니라 물을 잃어버리는 게 큰 문제라고. 그런데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 일이 별로 없어. 잎이 이렇게 가시 같은데 그 잎을 통해 가지고서 물을 내가 잃어버려봤자 얼마나 잃어버리겠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물을 원활하게 아주 공급을 해야 될 그 효율성도 그다지 필요가 없어. 그냥 대충 옛날에 쓰던 거 살아. 뭐 사는데 지장 없어. 그들에겐. 그게 이들에겐 헛물관으로 오케이, I'm 오케이. 헛물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침엽수들은 이 거시식물들은 이 헛물관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왜냐하면 물을 그다지 이 현화식물들처럼 계속 아주 액티브하게 공급을 해줄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냐면은 겨울에도 저들은 잎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는 거죠. 낙엽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버렇게 시퍼렇게 살아 있고. 그러나 이제 종자식물들은 잎들이 이제 넓어졌단 말이야. 잎들이 넓어지면 좋은 점은 광합성을 훨씬 더 많이 해가지고서 훨씬 더 이제 활성화된 영양, 그다음에 대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그건 좋은데, 이제 특히 이들이 온대 지방에서, 사계절이 있는 온대 지방에서 사는 이 친구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겨울에 광합성 하겠다고 막 잎을 막 이러고 있었다간 그냥 딱 굶어 죽기, 얼어 죽고 굶어 죽기 딱 십상인 거지. 그러니까 잎들을 전부 떨어뜨리고 낙엽을 지게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물의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반영이 된 게 이들은 그냥 헛물관이라고 하는 조금 낙후된 그런 시스템으로 지탱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헛물관도 물론 아직도 헛물관의 흔적들이 있긴 하나,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서 새로운 것을, 물관 요소라는 것들을 탑재를 해가지고서 훨씬 이들이 진화적으로 그 점에 있어서 발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헛물관과 물관 요소의 차이점은 이것들이 이렇게 물이 왔다 갔다 할 때 가늘게 통로가 이렇게 하나의 좁은 도로가 좁은 거예요, 이들은. 이들은 길이 여기가 되게 넓어. 이들이 이제 1차선 도로라면 이들은 한 4차선, 5차선 도로로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의 가장 치명적인 걱정거리는 이 물관에서 물이 가다가 물방울이 생겨가지고 기포가 발생 많이 하잖아요. 기포 많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물 같은 거. 기포가 발생하다가 여기에 딱 기포가 딱 걸려가지고서 더 이상 물이 못 올라가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치 우리 숨 막혀 죽는 것처럼 이들도 여기서 딱 끊기는 거거든요.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그럼 우리 혈관 다른 쪽으로, 모세혈관이 하나가 막히면 다른 쪽으로 이제 바이패스를 해서 가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심각한 문제지, 이거. 그거를 훨씬 더 원활하게 얘네들은, 이 물관 요소는 거기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들보다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어드밴스드 된 그런 얘기죠. 원시적 형태의 물관이다라는 침엽수다. 물관 요소는, 너 왜 여기 나왔니? 천공이라는 게, 여기 아까 이렇게 딱 걸쳐있는 천공이라는 것을 연결이 되어서 기인관을 형성하는 조금 약간 발달된 그런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화식물에서만 발견되고 진화적으로 발달된 형태이다. 채관부, 물관 거기서 끝. 쉽죠? 그럼 이제 채관은, 자, 물건과 채관의 큰 차이점, 물론 이제 운반하는 객체가 다르지. 나는 양분을 운반하는, 괜히 쓸데없이 아무 영양가 없는 물을 운반하지는 않는다. 나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살아 숨쉬는 세포다. 물론 모든 채관이 그런 것은 아니나 채관은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로 같이 구성이 돼야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생산되는 부분을 우리는 그냥 편히 의미로 공급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만들어지는 곳에서 수송부로 이동을 하는 그 이동 통로라는 얘기이고, 두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채관 자체가 이것이 무슨 침엽수냐
현화식물이냐가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간에 똑같이 두 가지 종류의 이 체관은 두 가지 종류의 세포가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요소가 헷갈리지. 물관 요소, 체관 요소 그렇게 헷갈리는데 둘 다 이 요소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긴 통로라는 얘기입니다. 요소. 그래서 이 통로 구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체관 요소 역할을 하는 세포들은 체관에서도 이 성숙한 다음에는 좀 죽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 같은 거, 대기하는 같은 거 전부 비워놓고 내려놓으시게 하고. 그러나 죽는데 아주 완전히 죽는 건 아니고 끝까지 뒤끝이 장렬해가지고 체관 요소는 죽으나 뭔가를 남겨놓고 흔적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벽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다 뭔가를 남겨놔, 이들은. 그래서 완전히 100% 죽었다라고 정의하기가 조금 애매한, 물론 아무것도 없어 가면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유전자가 있고 DNA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새롭게 계속해서 대사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세포막을 아직도 그냥 끝까지 세포막을 여기다 걸쳐놓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나 아직 안 죽었다 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긴 해요. 동반세포라고 그 옆에 붙어있는, 그래서 동반, 같이 붙어있다는 얘기, 컴패니언이 뭐예요? 친구라는 얘기잖아. 그 옆에 딱 붙어있는 이 세포가 바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 체관 요소가 조금 부족한, 뭐 아무것도 없잖아.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세포인데, 나 뭐 좀 필요해. 라고 부탁하면 이 옆에 있는 친구인 동반세포가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 통로, 이 체관 요소가 통로인데, 그러니까 분화가 이미 다 끝난 세포는 핵과 대부분의 세포 소기관이 없어져 버리니까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거지. 이거 뭐야, 이제. 네가 그러고도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게, 왜냐면 세포막도 아직도 가지고 있고, 또 대부분이라고 했잖아. 일부는 막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거의 죽은 세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건 쓸 때 신경 쓰지 마. 괜히 쓸데없이 잡답게 우리의 머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 아무리 뭐 기억을 하려고 해도 결국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게 나아. 나중에 혹시 또 모르겠으면 챗GPT에 물어보는 게 차라리 나, 이런 것들. 동반세포는 완전히 살아있는 세포. 대사활동이 바로 활발한 대사활동이 항상 완전히 살아있는 세포로서 이 체관 요소와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같이 서로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거의 죽어있는 그 체관 요소랑 살아있는, 이 동반세포가 같이 뭔가 막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체관 요소에서 나 뭐 좀 필요해 좀 보내줘. 그럼 막 보내주고 그래. 그것이 이제 원형질 연락사가 뭐예요? 들어는 봤어요? 안 들어봤다고? 1에 나오는 건데, 일반 생물학 1에. 원형질 연락사. 플라즈모 데스마타라고. 그러면 혹시 이거는 들어봤어요? 간극 연접이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해 줘야 되나? 갭 정션이라고 하는. 이거 역시 일반 생물학 1의 영역인데 들어봤는지 못 들어봤는지. 못 들어봤다. 그냥 부인하면 편하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편하니까 오케이. 간극 연접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서 특히 이제 이런 우리 상피, 표피 세포들이 이렇게 서로 인접하고 있을 때 그들 간의 물질 교환을. 그러니까 이제는 간극 연접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느냐면은 FTA로 비유를 합니다. FTA가 뭐야? 자유무역. 그러니까 원래는 세포와 세포 간에는 엄격하게 이 통제가 이루어져서 세관이 누가 뭘 들어가려고 하면 어딜 함부로 들어가십니까? 누구십니까? 여권 보여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통로가 있잖아. 어떤 물질이든지 세포막을 통과하려면 그 물질이 아주 소수성 물질이 아닌 다음에야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세포 안으로 들락날락 해야 되는 물질들은 친수성 물질이잖아. 세포막을 통과를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각각의 개개인의 물질들이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건너가려면 정말 골치 아픈 거지. 각각의 자기 고유의 수송 통로를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 포도당으로서 좋은 일을 해주기 위해서 이쪽 세포 A에서 만들어진 잉여 포도당이 옆에 굶고 있는 세포 B에게 가서 이제 은전을 베풀려고 하노라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딜 들어가십니까? 나야 포도당 나 몰라? 모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야? 그럼 포도당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시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물질들이 이렇게 어떤 세포에서 간에 트래픽을 소통을 하려면 이동을 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숨 막히잖아. 모든 세상이 모두 그렇다면 숨 막히니까 이들도 그렇게만 사는 척 하다가 사실은 저 밑에다가는 야야 살짝 몰래 개구멍을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통로야. 뻥 뚫린 통로야. 요 사이즈만 맞으면 개구멍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개 사이즈만 들어가죠. 개구멍으로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런 작은 통로를 이렇게 그냥 임으로 만들어 놓고 단백질로 드릴을 박아버려요. 세포막에다가 단백질 6개의 기둥으로 드릴을 팡팡팡팡 박아버리면 그 안에 구멍이 하나 뻥 뚫리잖아요. 그게 바로 간극 연접입니다. 그럼 그 구멍을 통해 갖고 작은 물질들은 그러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이즈만 맞으면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너무 빡빡하게 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너도 살고 나도 살자 하는 식이 바로 그런 것인데 동물만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불공평하잖아. 식물도 그런 거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식물이 그걸 만들어야 되겠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간극연접은 어떻게 만들었다고? 단백질 6개가, 긴 단백질 6개가 가가지고서 세포막에다가 드릴로 팡팡팡팡 박아서 구멍을 뚫은 거라고 얘기했어. 아, 그렇구나. 하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서 배워가지고 식물에 갖고 왔어. 될까? 똑같은 방식으로 식물에다가 그런 식으로 FTA를 구성하려면 식물이 그거 성공할까? 못할까? 왜 안 될까? 동물에서 됐는데 왜 식물에서는 왜 안 된단 말이야? 벽이 있어서 그걸 금딱 하다가 꽉 부딪혀서 그냥 안 되는 거야, 이게. 단백질을 갖고 될 일이 아니지. 어디를, 네가. 단백질을 푹, 꽂으면, 세포막이면 그냥, 하고 들어갈 텐데, 벽이 딱 막고 있으니,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짐 옮길 때 우리 문 안 닫히게 하려면, 짐 옮길 때 문 안 닫히게 하려면, 보통 우리가 어떤 꼼수를 씁니까? 문이 완전히 문에다가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다가 뭔가를 끼워 넣지, 여기다. 카페트 같은 거 이렇게 쫙. 이러면 여기 약간 틈이 생기잖아. 그런 꼼수를 써요. 벽이 있으니까 벽에다가 이런 카페트 굿이라는 얘네들은 지질로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 성분을 세포 벽이 생기기 전에 살짝 이렇게 갖다가 마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발을 딱 하나 딱 걸쳐가지고서 문이 못 닫히게 하는 그런 꼼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원형질 연락사라고. 근본적으로 물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단백질과 지질입니다. 그러나 기능은 똑같은 거지. 그래 놓고 그 작은 틈새를 통해서 우리도 이젠 FTA 한다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게 하는 것이 원형질 연락사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원형질 연락사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렇게 자기들끼리 물질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무역을 증진시켜서 서로 같이 상생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외부 침입자가 바이러스가 딱 들어와. 바이러스는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들어오면 일단 그들의 목표는 어디에 낙하를 해야 되느냐가 바이러스가 감염을 했을 때 세포가 대사 활동이 가장 원활한 활성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들에게 있어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 세포는 이 동네는 왜 이렇게 황무지야?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니까 세포가 대사 활동이 막 세포 분열이 왕성한 지금 막
그런 세포와 세포 분열이 이미 끝나서 은퇴한 세포,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분화된 세포라고 해야죠. 그 분화된 세포에서는 대사 활동 크게 안 하잖아. 나 더 이상 세포 분열할 일 없고, 그러니 내가 굳이 뭐 단백질 만들 일도 별로 없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난 죽는 거야, 이제.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 알 게 뭐야? 어디든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들어갔는데 들어갔을 때, 자, 다 보니까, 아주 운 좋게 세포 활동이, 대사 활동이 왕성한 세포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대박! 하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밥상 차려놓는데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끝이야, 이제. 바이러스가 하는 짓이잖아요.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놓는 거. 그들은 아무것도 없잖아. 안 갖고 들어왔잖아. 그냥 몸만 왔어. 자기 DNA, 유전물질, RNA 뭐 그런 유전물질만 갖고 들어와가지고서는 남이 하는 거에 꼽사리 껴가지고 자기 걸로 싹. 지들이 무슨 뻐꾸기야?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이러스인데, 뭐 대박인데,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쪽박일 거 아니야. 들어왔더니 아무것도 없네, 여긴. 이들과 같이 굶어 죽는 건가라고 돼. 그럼 바이러스는 어떻게 할까? 동식물이 이제 그런 전략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이러스. 동물에서는 들어오면 잘못 들어왔다, 여기. 어떻게 하느냐? 동물을 속여버리는 거야, 주인을. 그래서, 야. 너 지금 분열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세포야. 너 뭐 이러고 있어? 그 세포를 속여. 그러면, 그런가? 하고 갑자기 얘가 막 광분해가지고서 세포 분열을 막 하고 그러다가 암 걸리고. 그게 바로 바이러스가 암을 유발하는 기전입니다. 식물 바이러스는 전략이 달라. 딱 들어오면 식물은 훨씬 더 그러니까 식물 바이러스는 여기 아니네. 딴 데 가자. 딴 데 이사 가라는 거예요. 갈 때까지. 우리가 좋은 곳을 찾을 때까지. 그 이동 통로가 바로 여기 딱 제공이 되어 있네. 원형질 연락사들을 통해 가지고서 막 갈 때까지 가서 결국 하는 그 바이러스의 이동 통로가 또 역시 원형질 연락사 구실을 한다는. 별거 아닌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네. 시간 끌라고.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다. 자, 그래서 물건과 체관의 차이점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물건과 체관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식물의 양분 수송을 할 때 조금 더 살펴볼 사안이 그 다음 장에 나오긴 합니다만 오늘 여기서 그냥 일단 마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분열 조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메리스템은 식물에 있어서 물론 아까 어디서든지 잠재적으로 다시 메리스템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식물인데, 그래서 그걸 참 부러워하는 거지, 동물은. 식물의 이러한 것을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식물이 어디서든지 이러한 잠재적인 분열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능성이라고 합니다. 좀 더 유식한 영어로 얘기하면 그것을 potency라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100%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식물은 정말로 그래요. 토티포턴시. 동물의 가장 능력자인 배아줄기세포도 역시 요것까지는 못 따라갑니다. 토티포턴시까지는 아니고 플러리라고 얘기를 해요. 플러리포턴시라고 해서 이건 한 98% 만능성인 것이 플러리포턴시입니다. 둘 다 물론 만능성이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영어로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인데 토티와 플러리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그 누구도 헷갈리지 않는데 한국어로 이것을 번역할 때는 어떤 자들은 토티와 플러리를 둘 다 만능성이라고 하고, 어떤 자들은 토티는 만능성, 플러리는 다능성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능성이라고 이 플러리를 했을 때 이 플러리보다 조금 더 약한 다능성, 얘는 또 뭐라 그럴 거야? 멀티가 있잖아요, 멀티포턴시가 있거든요. 그럼 멀티포턴시도 또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럼 약다능성이라고 할 거야? 그런 용어는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우리말이다 하고 우리말이다 치고 토티와 플러리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토티포턴시와 플러리포턴시의 차이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게 가장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쓸데없고 구성된 거 뭐라 이렇게 다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이제 관다발 자체가, 관다발이라는 얘기는 고기에, 그 지역에 물건과 채관이 같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이 관다발인 겁니다. 이제 그런 특별한 기관, 조직계지, 기관이 아니라 조직계인데, 이 관다발이 이제 요소에서 박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느냐가 신기하게도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 간의 그것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리마인드 시키면 쌍떡잎, 외떡잎,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차이 있었죠? 물론 걔네들이 발화할 때 보면 떡잎이 하나야 두 개야로 금방 구분이 되지만 뭐라 그랬죠? 큰 다음에 볼 때 차이가 쌍떡잎은 잎이 넓고 잎에 잎맥들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쫙 되어 있는데 외떡잎은 잎이 조금 가늘면서 잎맥들이 평행선으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외떡잎 하면 뭐? 백합, 쌀, 그러니까 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옥수수, 뭐 그런 것들이 외떡잎 식물인 것인데, 근데 이들이 줄기를 잘라보면 이들의 이 관다발의 배열이 또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모노코스 영어로, 코타일리돈이라고 하는, 카를리돈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COT. 그러니까, 외떡잎이라는 얘기죠. 모노콧이라고 하는 이들은 이 관다발이 이렇게 여기 좀 염색이 조금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관다발들 지역인데 동그란 이 단면이니까 줄기에 그냥 산지사방으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으면 막 어지럽게. 다이콧 중에서도 제대로 된 진짜 다이콧이라고 해서 유다이콧으로 쌍떡잎이라는 얘기죠. 다이콧 쌍떡잎 식물들은 이 관다발이 한쪽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이렇게 배열이 원형으로 쫙, 잘 조직이, 오와 열을 잘 맞춰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배열 자체가 차이점이 나중에 이들의 생장에 아주 큰 차이점을 사실은 만들어냅니다. 뭐 처음 본론을 얘기하자면 나중에 이들이 커가지고서 많은 쌍떡잎 식물들은 두께로 성장을 하게 돼. 처음에는 일단 그들의 지상 최대 목표는 처음에는 일단 위로 크는 거야. 쑥쑥쑥쑥 키 크자 하면서 크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괜히 가시처럼 이렇게만 호리호리 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나도 좀 근육도 좀 키우고 이제 등발을 좀 키우자 해서 바깥쪽으로 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2차 생장이라고 하는데 바깥쪽으로 두께 생장을 할 수 있는데 그 두께 생장의 그것을 바탕은 바로 이 관다발 조직에서 새로운 분열 조직이 형성되면서 여기서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무 데서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껍질에서 새롭게 세포를 만들어서 이제 수를 불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요. 항상 여기서 요 중간 경계선에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 가지고서 바깥으로 쭉쭉쭉쭉 퍼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2차 생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식물들은 그러면 쌍떡잎 식물밖에 없는 거야. 외떡잎 식물들은 그냥 한 해 살고 그냥 가. 1년 정도밖에 못 살아요. 왜? 2차 생장을 못 해. 바깥쪽으로 못 크는 거야. 얘네들이 왜 못 클까? 조상 탓을 해야지. 이땅으로 해가지고 이거 뭐 어쩌라고요, 거기서. 얘네들처럼 2차 생장을 하려면 각각의 개개인의 관다발들이 이건 지방 분권도 지방 자치도 너무 나간 지방 자치 여기저기서 갑자기 전부 다 자기들끼리 이 관다발에서 새롭게 세포를 만들려고 하면 이게 일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외떡잎 식물들은 2차 생장, 두께 생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니들은 1년 안에 빨리 꽃 피우고 심해져서 다음해 훗날을 기약하세요가 그들의 생존 전략이 되는 것이고 쌍떡잎 식물들은 길게 나는 한 500년 살 거야. 난 1000년 살 거야 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나무들이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들이, 요 외떡잎과 쌍떡잎의 차이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표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다르고. 일일이 여기서 제가 언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차이가 있다. 혹시 필요하면 내가 갑자기 약 먹고 헷가닥 해가지고 시험 문제 이런 문제를 낸다 하면은 이게 어디 있었지 알고 자식 이런 문제를 내고 그래 하고 가서 찾아서 쓰면 될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뭔가 어떤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 있다라는. 딱 됐다. 여기서 10분 쉬면